자, 거기 필기노트를 다 꺼내고 타이틀을 원리합계라고 쓸게요. 자, 타이틀은 이제 원리합계라고 쓰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어느 정도 좀 경제에 대한 상식이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생각해봐. 그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돈의 그 가치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이거야. 돈의 가치는 항상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 환주 왔어? 씨, 너 앞에 앉냐? 씨. 야, 아니야. 너 편안 앉고 싶은데 앉아. 여기를 앞에 앉을 거면 여기 앉든 거 차라리. 거기 뒤에 앉아도 되고. 오케이. 넓게 앉자.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이제 시간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생각해봐. 어제의 10,000원이랑 오늘의 10,000원은 다르고 오늘의 10,000원이랑 내일의 10,000원도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붙잖아.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지금의 10,000원이랑 30년 전의 10,000원은 완전히 다르겠지. 30년 후의 10,000원도 다르겠죠. 그렇죠? 돈의 가치는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똑같고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유는 있어. 뭐 경제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자꾸 상승을 하고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1년에 한 3%에서 5% 정도 아마 물가가 상승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마도.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5%인데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어. 근데 은행의 연 이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럼 나는 앉아서 돈을 까먹고 있는 거야. 이자를 더 받는 게 아니라도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물가가 항상 올라가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가가 되게 안정된 편이죠. 이런 거 잘 관심 없지, 그치? 베네수엘라 막 이런데 물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경제 무너진 데들. 저기 어디냐? 저기 메시가 어디지? 아르헨티나지. 거기는 1년에 물가가 2배씩 뛴대. 아르헨티나. 상상이 말이 되니? 그럼 짜장면이 올해 5,000원이었다가 내년에 10,000원이었다가 2년 지나면 20,000원 되고 그 다음 40,000원 되고 그 다음 80,000원 되는 거야. 짜장면이. 물가가 2배씩 뛴대요. 아르헨티나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럼 반대로 말해서 월급이 반씩 줄어들고 있는 거지. 그런 데도 있대요. 아무튼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서 중요한 건 이제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모든 돈에 대한 문제는 포인트는 결국 이겁니다. 시점을 맞춘다는 거. 시점을 맞춰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뭐 이런 거. 잠깐만 이거를 먼저 아는 게 좋겠다. 자, 일단은 기본 용어를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 용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있지. 단리랑 복리에 대한 차이점. 요건 어떻게 다른 거야? 단리랑 복리는? 요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단리랑 복리에 대한 차이점? 단리가 뭐야?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지. 단리법이 뭐죠? 원금에 똑같은. 맞아.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야. 그러니까 단리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자가 붙기는 붙는데 이자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고, 복리법은 뭐냐면은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야. 오히려 어렸을 때는 단리법도 좀
다뤄봤을 텐데 현대 사회에서 단리를 쓰는 건 없습니다. 다 복리만 계산해요. 단리는 더 이상 안 써. 간단한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만 원이야. 근데 연 이율이 뭐 요즘에 연 이율은 보통 한 4.5% 정도 되더라고. 요즘에 은행 한 예금 이율이 4.5% 정도 돼요. 현재는 뭐 연 이율이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10%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단리법을 쓸 수도 있고 복리법을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단리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단리는 만약에 1년이 지났으면은 100만 원 더하기 10만 원이야. 근데 복리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1년 때는 똑같아. 근데 만약에 2년이 지나잖아? 그럼 여기는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붙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복리로 따지게 되면은 요거 110만 원에다가 1.1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121만 원이야.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얘는 10만 원짜리 이자가 결국에는 3번이 붙겠지? 근데 복리로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또 1.1을 곱해야 돼. 그래서 초창기에는 단리랑 복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단리는 사실 이제 직선의 그래프야. 이렇게 가는 거야, 단리는.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근데 복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출발을 해도 빨간색 그래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커져요. 이게 복리입니다. 근데 현재는 다 복리만 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어를 또 알아둬야 되는데, 예금이랑 적금은 차이점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알아둬야 된다.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돈을 한 번만 넣는 거야. 돈을 한 번에 딱 은행에 넣어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지. 한 번만 돈을 넣는 거를 예금이라고 하고요. 적금은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뭐 100만 원씩 적금을 든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매달 또는 매년 이런 식으로 주기를 가지고 반복해서 넣는다. 그래서 예금 문제보다는 적금 문제가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기본적인 용어를 좀 알아야 돼서. 상환 이런 건 뭔지 아니? 상환? 그쵸? 대출금을 갚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그냥. 대출금 갚기. 이렇게. 근데 이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금이 만약에 A라고 하면은 1 더하기 R의 N제곱을 곱해줘야 돼. 이게 예금이야. 기본적으로는. 적금은 이제 어려워요. 어려운데 조금 이따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상환이 적금보다 더 어려워. 상환이 더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간단한 예를 한번 좀 들어보자. 아직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고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를 더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A가 B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어. A가 B에게. 그러니까 100만 원의 채무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열 달 동안에 갚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단순히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을 갚으면 될까?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A의 입장이 있고 B의 입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두 명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A의 입장은 당연히 뭐 10만 원씩 10번을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B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환이거든. 근데 B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B가 A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그 B는 100만 원을 그냥 집안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저금을 한다고, B는. 그럼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원금이 100만 원인 건 맞는데 얘를 은행에다가 이제 저금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에 대한 그 이율이 붙겠지. 1 더하기 R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B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100만 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넣는다고.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B의 입장에서는 10달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10개월 후에 돈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도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자가 한 번 붙는다고 가정을 하면 뭐 여러 번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A의 입장은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이런 건 좀 이제 어려운데, 일단 여기는 좀 대충 쓸게요. 돈을 10번에 갚는 거니까 10월 말이라고 할까 그냥. 그러면은 얘는 돈을 항상 A씩 돈을 갚는다고 하는데 매달 이자가 붙을 거야. 그래서 이게 이자 붙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잠깐 요거 좀 다시 설명해 줄게. 요즘 그냥 깨끗하게 써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잠깐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잠시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A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B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매달 이율이 예를 들어서 2%가 붙어요. 월 이율이. 그리고 이거를 10개월에 채무 관계를 끝낸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B의 입장을 먼저 보면은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월 이율이 2%잖아. 그래서 얘는 1.01을 10번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넣었을 때 10개월 후에 100만 원이 이렇게 바뀌어. 이게 B의 입장이지. 맞죠? 이건 맞지? 그치? 근데 이제 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월 초에 돈을 빌렸다라고 할게요. 1월 초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1월 초, 2월 초 쭉쭉 가다가 9월 초, 10월 초, 10월 말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빌리자마자 돈을 한 번은 갚을 거야. 빌리자마자 돈을 갚습니다. X라고 할게요. 이때도 X만큼 갚아. 이때도 X 갚아. 이때도 X를 갚아요. 근데 이제 돈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계속 달라지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월 초에 돈을 이제 X만큼 주잖아. 그럼 이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X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시간이 한 달 지났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9월 초에도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제곱이 붙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도 다 이게 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자가 붙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워.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이자가 몇 번이 붙냐면 9번이 붙고 이때는 이자가 10번이 붙어요. 그래서 어쨌든 A가 B에게 주는 돈들은 이거를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그게 여기 B의 입장에서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의 요 금액이랑 서로 같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환이에요. 좀 어렵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등비소율이 합의되기 때문에 실제로 더해보면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이만한 돈의 가치를 갖는데 B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10개월 동안 넣으면은 이만큼의 돈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두 개의 돈이 서로 같아야지만 공정한 거래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좀 어렵지.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은행에 넣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A가 주는 돈들은 한 달마다 이자가 붙는 거를 따로따로 다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합 형태로 나와. 이런 거 이제 상환이라고 해요. 상환. 빚을 갚는다고.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기 책에 있는 예시를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자, 책에 있는 예시를 좀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보기 1번 이런 걸 한번 봐봐. 그러면 자, 보기 1번 이거잼플.
자, 333조. 뭐 문제를 한번 좀 보면은 200만 원이 이제 원금인데, 그러니까 원금이 이제 200인데 이율이 5%고요. 연 이율이 5%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단리로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원금 200에다가 연이율 5%를 계산하면, 근데 200에 5%면은 10만 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이 20년이구나 지금. 10만 원짜리가 20번 붙겠지. 그래서 200 더하기 200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복리라고 생각하면 원금이 200인데 연이율이 5%니까 1.05에다가 20번을 곱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계산이 나와 있으니까 200에다가 2.65.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르다. 근데 현실에서는 단리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문제는 다 복리로만 나와요. 한 점 넘겨봐봐. 그럼 이제 적금이라고 나오는데, 자, 적금.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기수불이 있고 기말불이 있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용어는 좀 어렵고 그냥 설명을 좀 더 해줄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적금을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돈을 이제 반복해서 넣는다는 거잖아. 적금이라는 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매달 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월 초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월 말에 돈을 넣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월 초나 연 초에 넣는 거를 기수불이라고 얘기하고 월 말이나 연 말에 넣는 걸 기말불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뭐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상황이 좀 다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월 초에 돈을 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넣는 돈의 액수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월 이율이 얼마인지 몰라. R이라고 할게. 근데 월 초에 돈을 넣어서 N 개월 후 월 말에 돈을 찾는다.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월 초에 돈을 넣어서 N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월 말에 돈을 찾는다고 생각할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로줄에다가 이렇게 몇 월인지를 좀 써놓고 어쨌든 내가 넣는 돈의 액수는 항상 A만큼 넣는 거야. 이렇게 항상 A만큼 넣는데 지금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마지막에 넣는 돈에는 이자가 붙지 당연히. 왜냐면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전에 넣는 돈에는 이때는 이자가 두 번 붙어. 두 번 붙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자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n-1번 붙어요. n-1번. 이때는 이자가 n번 붙어.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돼. 그래서 굳이 뭐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이런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마지막 처음에 넣는 돈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게.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이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딱 한 개만 기억해. 내가 마지막에 돈을 넣잖아. 이거만 기억하면 돼.
마지막 돈에 이자가 붙는가.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가.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알겠지? 마지막에 이자가 붙는가. 이게 핵심이야. 이것 때문에 다 달라져. 근데 이제 요거는 월 초에 돈을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월 말에 돈을 넣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월 말에 돈을 넣습니다. 넘어가도 되니 이거? 2번으로 넘어갈게. 월 말에 돈을 넣는 거야. 그러면은 자, N개월이 지난 다음에 월말에 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을 똑같이 A만큼 낸다고 치자. 이때는 안 내겠네. 월 말에 돈을 넣는 거니까. 그럼 1월 말에 돈을 넣어서 뭐 N개월 후 말에도 돈을 A만큼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지막에 넣는 돈은 내가 돈을 넣자마자 1초 만에 돈을 찾는다고 상상해봐. 은행에 돈을 넣자마자 넣는 순간 돈을 빼는 거야. 넣는 순간 돈을 뺐기 때문에 여기는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은 대신에 그 한 달 전에 돈을 넣었을 때는 이자가 붙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돼.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더하는 게 맞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뭐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공식 몰라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공식 필요 없어. 만들긴 했지만 필요는 없어. 그래서 딱 뭐만 기억하냐면 지금은 마지막에 넣는 돈에 그 이자가 안 붙었잖아. 이거만 따지면 된다고. 그냥 공식 외우지 마시고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만 따질 줄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안 붙지. 돈을 넣자마자 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자, 예시를 좀 몇 개 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보기 2번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 자, 거기 보기 2번을 한번 봐봐. 이율이 5%고 매년 초에 10만 원을 넣는데 그리고 10년 동안 넣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공식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봐. 한 개를 더 쓸까?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 이제 10만 원을 넣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만 원을 넣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어. 이자가 한 번 붙고
이자가 두 번이 붙고, 그러면 여기에도 이자가 붙겠지? 이자가 몇 번이 붙을까? 10번이 붙겠네. 10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다 더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더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1.05에 10번 제곱, 그러니까 10제곱 이런 거는 다 문제에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느낌 알겠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보기 3번도 한번 보자. 뭐 예를 들어서 자, 보기 3번을 보면은 이때부터 100만 원을 넣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100만 원을) 넣어. 그리고 적립금을 조금씩 올려. 그럼 3%를 올린다고 하니까 1.03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적립금을 올려서 2027년까지 돈을 넣는데 이때도 돈을 넣고 이때도 돈을 넣죠. 근데 얘네가 원하는 게 2027년 12월 31일.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보자. 지금 돈을 3%씩 올리면서 돈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2026년에는 돈을 얼마를 넣는 거지? 이자가 얼마 붙는 거죠? 여덟 번 붙지 않나? 8번? 계산을 해보면. 그럼 이때는 이자가 얼마가 붙어? 한 번이 더 붙으니까 9번이 붙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을 이렇게 넣는 건데 내가 넣는 돈에도 이자가 붙을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27년 초에 돈을 이제 이 파랑색 이만큼 돈을 넣었어요. 그럼 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자가 한 번이 이렇게 붙을 거라고. 그러면 그 전년도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한 번이 붙는데 이자가 두 번이 붙겠지 여기는. 그럼 이자가 두 번이 붙으면서 2027년도에는 돈의 액수가 같아져.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돈의 액수가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18년도 1월 1일에 넣은 돈을 생각을 해주면 얘가 똑같이 이자가 10번이 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최종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이 앞쪽이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이제 돈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원래는 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정상이거든. 이런 식으로 돈이 달라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뭐냐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넣는 거야. 그만큼. 근데 내가 돈을 넣는 그 액수랑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액면가를 늘리잖아. 액면가를 늘리는 그 돈의 액수랑 실제 돈의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3%를 더 돈을 많이 넣지만 실제로 돈의 가치는 3%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매년 넣는 돈의 가치는 항상 일정한 거지. 이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5%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올해 100만 원이랑 내년에 100만 원은 당연히 내년에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적은 거잖아.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내년에 1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105만 원을 넣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랑 내년에 105만 원의 가치는 서로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넣는 돈의 액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돈의 액수는 증가해도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돈의 액수랑 돈의 가치랑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돈의 그 액면가인 그 액수랑 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그래서 내가 넣는 돈의 액수는 올라갈지 몰라도 내가 넣는 돈의 가치는 서로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종 결과는 다 똑같은 숫자를 더하게 된다고. 돈의 가치가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예제 익힘 문제 1번. 자, 이런 거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가자. 오늘 정적분 들어가야 돼. 자, 익힘 문제 1번 한번 봐봐. 무슨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 10년 동안 투자를 하니? 말이 안 되잖아. 자, 내년 초인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일 년 초, 2년 초. 쭉쭉쭉 가다가 10년 동안 넣는 거니까 9년 초, 10년 초에 넣고 10년 말에 이제 돈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넣는 돈은 맨날 똑같아. 액면가는 똑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넣는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이율이 4%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10년 초에 넣는 돈에는 이자가 한 번 붙겠지. 당연한 얘기죠. 4%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전에 넣는 돈에는 이자가 두 번이 붙어.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개수 세는 게 조금 헷갈리는데 나는 보통 어떻게 세냐면은 여기 두 개 숫자를 더해서 11이 나오지. 얘도 두 개를 더하면 11이 나오고 그럼 얘는 이제 이자가 10번 붙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다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 더하면은 뭐 S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312만 원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나누기 몇 번 하면 돼. 이런 거 별거 아니니까. 자, 밑에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자. 690번. 자, 읽어봐, 발전 문제. 야, 이것도 그냥 봐봐. 전년도보다 6%를 더 많이 넣는 거잖아, 돈을. 근데 어차피 밑에 보면은 연이율이 6%잖아.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매년 넣는 돈의 액수는 증가하지만 내가 매년 넣는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거야. 돈의 액수랑 돈의 가치랑 다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생각해보자. 2009년 초? 2010년 초? 2017년 초? 2018년까지. 자,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500을 넣는구나. 저 500을 넣어. 근데 여기는 6%를 더 증가시켜서 넣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계속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얼마를 넣는 거지? 8번 붙고 9번이 붙고 뭐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이자가 붙을 거야. 그래서 얘는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여기는 이자가 똑같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똑같이 나와. 똑같이 10번 이렇게 붙어.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다 더한다 손 치면 돈을 몇 번 넣는 거지 지금? 돈 몇 번 넣는 거죠? 몇 번 넣는 거지? 18년 초, 9년 초면은 10번인가?
그치? 돈을 10번 넣는 거지. 횟수 자체는 10번이죠.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야, 한 장 넘겨봐. 상환이 있고 연금이 있는데, 자, 한 장 넘겨봐. 상환이 있고 연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환이라는 건 이제 돈을 갚는 거고. 아, 근데 연금의 현가를 가르쳐야 되나? 야, 이거 그냥 설명 다 해줄까? 상환이랑 연금이랑? 연금의 현가? 다 해줄까, 그냥? 이거 좀 심한 주제기는 한데. 합시다, 그냥. 오케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줄까? 야, 상환이랑 연금은 그러면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거기 내용은 다 나와 있으니까. 야, 그래, 문제를 풀자, 차라리. 야, 저기 보기 1번 한번 봐봐. 보기 1번. 이달 초에 100만원. 카메라가 100만원인데 10만원을 내고, 그럼 90만원을 갚아야겠지, 당연히? 이달 말부터 6개월에 걸쳐서 갚는다. 얼마씩 갚으면 될까? 그럼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게. 내가 이제 90만원의 빚을 지는 거잖아. 근데 이 90만원의 빚을 6개월 만에 갚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매달 이율을 1%라고 이제 잡는 거지. 그러면은 자, 조금만 생각해 볼게. 1월 말에도 돈을 갚고요. 2월 말에도 돈을 갚고 5월 말에도 돈을 갚고 6월 말에도 돈을 갚아. 맞지? 이달 말부터 돈을 갚는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얼마를 갚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1월 말에 돈을 X만큼 갚는다고 할게요. 그럼 2월 말에도 갚고 5월 말에도 갚고 6월 말에도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6번의 돈을 갚는 거지. 그치? 근데 90만 원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1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6월 말에 마지막에 넣는 돈에는 이자가 안 붙어. 왜냐면 마지막 돈을 넣는 순간 채무 관계가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자가 붙을 수가 없어. 돈을 넣는 순간 관계가 끝나니까 이자가 안 붙지,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전달에 돈을 넣을 거 아니야. 여기에는 이자가 붙지. 정확히 말하면 1.01이지. 이런 식으로. 그쵸? 쭉쭉쭉 가서. 그러면은 그렇게 치면 오우씨, 안 내려가. 잠깐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내가 1월 말에도 돈을 갚는 거잖아. 이때는 이자가 5번 붙겠네. 맞죠? 그럼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 더하면 이제 내가 갚는 돈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S라고 한다면, 내가 갚는 돈의 가치는, 그러니까 내가 갚는 그 돈의 그 액수는 6개월 후에 이만큼이 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9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90이라고 하면 틀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튼 내가 빚을 90만 원을 졌잖아. 근데 그 90만 원에 대한 이자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90만 원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환주한테 90만 원을 빚을 졌어, 만약에. 그럼 환주 입장에서는 6개월 후에도 그게 9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저축을 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자를 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주는 돈의 액수가 90만 원이 되면은 환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설명은 좀 이해가 돼? 은행에 돈을 넣을 테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줘야 돼서 여기가 이제 90이 되는 게 아니라 환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가 이제 90만 원을 은행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연이율이 아까 1%였, 월 이율이 1%죠. 그럼 90만 원에 대한 이자가 6번이 붙는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런 건 나와 있지. 얼마로 나와 있니 지금? 얼마냐 이거? 1.06이야? 이런 거 이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 넣어서 돈을
불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해줘야 돼.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원리합계, 즉 돈에 관련된 문제는 시점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은 시점을 6개월 뒤로 시점을 맞춘 거니까 6개월 뒤의 시점에서의 이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요게 지금 상환이에요. 상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상환이다. 오케이? 돈을 갚는 거라고. 야, 보기 2번 한 개 더 하고 수투로 넘어가자. 잠깐 쉬었다 넘어갈까? 보기 2번 한 개만 더 하고. 애들 또 벌써 지치는 것 같은데. 2번 하고 좀 수투로 넘어갑시다. 일단 문제 좀 읽어봐요. 480만 원씩 20년간 지급되는 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연금의 현가라는 건데, 20년 후에 원리 합계.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20년 후라는 게 20년 초가 아니라 20년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20년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게. 어쨌든 480이 매년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이게 480이 20년 뒤에는 가치가 많이 줄어들겠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 근데 어쨌든 20년 말로 생각을 해주면 이자가 이제 붙어요. 연 이율이 6%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자가 몇 번 붙지? 20번 붙나? 그렇죠. 20번 붙는 게 말이 되지.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을 다 더해주면 돼. 그게 원리 합계지.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20년 후에는 원리 합계가 이렇게 돼요. 세부 계산을 생략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를 올해 초에 한 번에 받는데, 그러면 올해 초에 한 번에 받는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올해 초에 한 번에 받는 거를. 근데 이 X가 20년이 지나면은 당연히 은행에 이제 이자가 붙을 거잖아. 그래서 X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1.06에 20제곱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올해 초에 돈을 한 번에 받는데, 올해 초에 돈을 한 번에 받아서 그걸 20년 동안 은행에 넣는다고 상상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거랑 액수가 같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해 초에 돈을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받은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 바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갖다라고 하면은 X가 나와요. 이거 설명은 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돈은 항상 받는 순간 은행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받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순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20년 후에 그 액면가랑 내가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은 어쨌든 이자가 20번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다 계산을 해주는 게 서로 같다고 해서 나눗셈을 해주면 X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완전히 이해되지, 그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야. 이게 바로 연금의 현가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지면 이제 미적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여기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어려워지면은 무한등비급수라는 건데 나중에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어. 야, 지금은 돈을
돈을 지금은 20년 동안 받는 거잖아. 근데 돈을 20년 동안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무한히 받는다고 상상하는 거지. 그런 문제도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돈을 20년 동안 받는 게 아니고요. 돈을 무한대 기간만큼 받는다라고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뭐 무한등비급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이제 횟수가 딱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뭐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수 1은 등비수열까지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융합 문제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지? 342쪽에 이런 거 건너뛰어도 되겠지? 이건 너네가 한번 고민해봐. 얘들아 저기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자. 진행상 그게 깔끔하겠다. 2시부터 다시 합시다. 2시부터 2시부터 좀만 좀 쉬었다 합시다. 수투 나가자. 수투 깔끔하게. 잠깐 쉬었다가 수투 나가자.